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발소리가 울렸다. 이지우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조용히 끌며 강한서의 뒤를 따랐다. 강한서, K그룹의 총수이자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 그의 등은 넓고 단단했으며 그녀에게는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3년 전 그녀의 집안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강한서는 구원처럼 나타났다. 조건은 단 하나, 그녀와의 결혼이었다. 재벌가의 차가운 심장을 가진 총수와의 결혼. 그에게 이지우는 그저 필요에 의해 선택된 도구에 불과했다. 이지우는 강한서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결혼 첫날부터 말을 잃은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앞에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 앞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침묵했다. 마치 텅 빈 인형처럼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이었다. 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그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강한서는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시선을 준 적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가웠고 그녀를 마치 투명한 존재처럼 대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듯 했고 그녀가 없는 듯이 행동했다. 식사 시간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는 이지우를 마치 가구의 일부처럼 취급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오늘 밤부터 이곳은 내 방이다. 강한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그는 그녀의 방문을 열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었다. 마치 하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말투였다. 지우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차갑고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다. 침대 위에는 새하얀 시트가 깔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엿보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3년을 견뎌야 했다. 그녀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침대에 앉아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모습과 함께 밝게 웃고 있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첫사랑. 그리고 그녀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 그녀가 이 결혼을 받아들인 이유는 단 하나.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다. 3년 전 이지우의 아버지는 김민준의 아버지 김정욱 회장의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이지우는 김정욱 회장의 아들이자 민준의 이복형인 김도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김도윤은 그녀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강한서와의 위장 결혼을 받아들여야 했다. 강한서는 당시 김정욱 회장과 사업적으로 대립하고 있었고 이지우를 이용해 김정욱 회장을 압박하려 했다. 이지우는 강한서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숨겼다. 그녀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그녀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한서는 그녀의 침묵을 그녀의 순종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의 무기력함이라고 여겼다. 그는 그녀를 결코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지우는 강한서의 저택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강한서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의 옷을 정돈했으며 저택 안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떠한 불편함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마치 완벽하게 훈련된 하인처럼 행동했다. 강한선은 그녀의 이러한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말 못하는 인형이라고 불렀고, 그녀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했고, 그녀는 그의 시야 밖에서 조용히 숨 쉬었다. 하지만 이지우는 그 3년 동안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컴퓨터를 배웠다. 그녀는 강한서의 서재에서 발견한 경제학 서적과 경영 서적들을 탐독했고, K그룹의 모든 사업 구조와 강한서의 사업 방식을 분석했다. 그녀는 강한서의 눈을 피해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갔다. 그녀의 지성은 강한서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녀는 또한 강한서의 가족들과도 관계를 맺지 않았다. 강한서의 어머니는 지우를 집안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존재로 여겼고, 그녀를 무시했다. 강한서의 여동생은 지우를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녀를 놀림감으로 삼았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모욕을 감수할 만한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어느 날, 강한서는 중요한 사업 거래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는 며칠 동안 저택을 비울 예정이었다. 지우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드디어 그녀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다. 강한서가 떠난 다음 날, 이지우는 최 비서를 불러 자신에게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요청했다. 최 비서는 강한서의 오른팔이자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지우의 요청에 의아해 했지만 그녀가 강한서의 부인이었기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지우는 밤새도록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녀는 K그룹의 모든 재무보고서와 사업 계약서들을 분석했다. 그녀는 강한서가 김정욱 회장과 대립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김정욱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김정욱 회장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증거는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 그녀는 김도윤에게 자신이 찾은 증거들을 보냈고, 김도윤은 그녀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로 했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다. 강한서가 출장을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저택의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그는 이지우가 여전히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재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서재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지우의 필체로 쓰여진 짧은 메모가 있었다. 이제 당신의 곁을 떠납니다. 3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강한서는 이혼 서류와 메모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이지우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3년 동안 그림자처럼 그의 곁에 있었던 그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그는 분노했다. 감히 그 누구도 그의 허락 없이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최 비서를 불렀다. 이지우는 어디 있나 그녀를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최 비서는 당황했다. 그는 지우가 떠났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강한서의 지시에 따라 지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저택 곳곳에 CCTV를 확인했고, 지우가 밤새도록 짐을 꾸려 홀로 저택을 떠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한선은 지우가 남긴 메모를 다시 읽었다. 미안합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일까? 그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3년 동안 자신의 곁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낸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을 속였던 것일까? 그는 저택 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우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유령이 살았던 방 같았다. 그는 그녀의 침대 위에 놓여있던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스케치북을 펼쳤다. 스케치북 안에는 아름다운 패션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섬세하고 독창적인 드레스 디자인, 세련된 정장 디자인, 그리고 그녀만의 독특한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다. 강한선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지우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하게 자신을 숨겼던 것이다. 그는 스케치북을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그녀의 필체로 쓰여진 시 한 편이 있었다. 침묵 속에 갇힌 나, 세상에 소리 없는 외침,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림자처럼 살았다. 하지만 나의 영혼은 춤추고 나의 꿈은 날아오른다. 세상의 빛 속으로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강한선은 시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3년 동안 그를 속였던 것이다. 그녀의 침묵은 그녀의 의지였고 그녀의 거짓말이었다. 그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혼란과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느꼈다. 이지우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인한 여자였다. 그는 즉시 최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지우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그녀가 누구인지, 왜 내 곁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이지우에 대한 강렬한 집착과 함께 그녀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한선은 이지우의 존재가 그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말 못하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삶에 스며들어 알 수 없는 공허함을 채워주었던 존재였다. 그녀의 부재는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었고 그의 심장을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우를 찾아야 했다.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아내고 그녀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데려와야 했다. 그의 삶은 이제 그녀 없이는 불완전해진 듯했다. 강한선은 이지우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는 최 비서에게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며 그녀의 모든 과거를 파헤치도록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이지우라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담고 있었다. 3년 동안 그의 시야에서 철저히 가려져 있던 이지우라는 인물이 갑자기 그의 삶의 중심을 뒤흔드는 미스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잠을 설쳤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지우의 마지막 메모와 스케치북 속의 그림들, 그리고 그녀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들로 가득했다. 최 비서는 강한서의 지시에 따라 이지우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K그룹 총수의 부인으로만 알려져 있었기에 외부에는 그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최 비서는 가장 유능한 정보원들을 동원하여 그녀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발자취를 추적했다. 그녀의 친가인 이 가문이 몰락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정욱 회장과 김민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한선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지우의 아버지가 김정욱 회장의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지우가 가족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위장 결혼을 선택했다는 사실. 그녀가 3년 동안 말 못하는 인형으로 살았던 이유가 비로소 명확해졌다. 그의 분노는 김정욱 회장을 향했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향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오랫동안 오해하고 무시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복수를 향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김정욱, 이 더러운 놈. 강한선은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김정욱 회장과의 오랜 사업적 대립관계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김정욱 회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인물이었고, 지유의 아버지는 그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강한선은 최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정욱 회장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사업 자료들을 확보해라. 그리고 김민준의 모든 행적도 추적해. 그의 목소리에는 냉혹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지우의 복수를 자신의 복수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한편 이지우는 강한서의 저택을 떠난 후 철저히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김도윤의 도움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고 해외로 떠났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유럽의 작은 예술 도시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패션 디자인에 전념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디자인은 현지 패션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말 못하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롭고 당당한 디자이너 이지우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지우는 강한서에게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3년 동안 그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 속에서도 그녀는 어쩌면 그에게서 미세한 의지할 곳을 찾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안정적인 피난처를 제공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는 가끔 강한서의 서재를 떠올렸다. 그가 심야까지 일하던 모습, 책상 위 쌓여있던 서류들, 그리고 그에게서 풍겨오던 차가운 향수 냄새까지.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낮에는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고, 밤에는 언어 공부와 현지 문화 체험에 나섰다. 그녀는 현지인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과 함께 패션쇼를 준비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3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녀의 디자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녀의 작품들은 국제적인 패션 잡지에 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명의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겼지만 그녀의 재능은 숨길 수 없었다. 강한선은 최 비서의 보고를 통해 이지우가 해외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디자인이 국제적인 패션 잡지에 실린 것을 보고 그는 스케치북에서 보았던 그림들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배신감 속에는 그녀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대단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3년 동안 침묵 속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한선은 김정욱 회장을 향한 복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이지우가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정욱 회장의 불법 자금 세탁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동시에 그는 언론을 통해 김정욱 회장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다. K그룹과 김정욱 회장의 대결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여론은 김정욱 회장에게 등을 돌렸다. 김정욱 회장은 강한서의 공격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자금 내역이 어떻게 강한서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지우의 복수 계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강한서가 이지우를 단순한 정략 결혼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녀가 자신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오랜 숙적이자 라이벌인 강한서에게 복수당하는 것에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정욱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다. 그의 회사인 SJ그룹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걸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김정욱 회장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구속되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잔혹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편 김민주는 아버지의 몰락 소식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지우의 복수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이지우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강한선은 김정욱 회장과 김민준의 몰락을 지켜보며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지우에 대한 갈증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지만 결국 그녀가 자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성, 그리고 숨겨진 재능에 매료되었다. 그는 이지우를 다시 만나 그녀의 모든 진실을 듣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이지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강한선은 이지우를 다시 만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공허함을 가져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침묵 속에서 그는 미처 보지 못했던 진정한 아름다움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지우를 향한 강렬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강한선은 이지우를 찾아 유럽으로 떠났다. 그는 K그룹의 모든 업무를 최 비서에게 위임하고 오직 이지우를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의 비행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3년 동안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여정이었다. 그는 비행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지우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 그녀의 강인한 의지, 그리고 그의 무심함 속에서 피어났던 그녀의 재능을 떠올릴수록 그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했고 동시에 그녀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이지우가 살고 있다는 작은 예술도시 플로렌스였다. 최 비서가 미리 파악해둔 정보에 따르면 이지우는 이곳에서 엘루아라는 익명의 이름으로 디자이너 활동을 하고 있었다. 강한선은 그녀가 활동하는 작은 패션 부티크를 찾아갔다. 부티크의 쇼윈도는 이지우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담긴 드레스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강한선은 드레스들을 보는 순간 그의 스케치북에서 보았던 그림들이 현실이 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었다. 강한선은 부티크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은은한 꽃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는 부티크 곳곳에 놓인 이지우의 디자인들을 살펴봤다.
그녀의 감성이 담긴 섬세한 터치와 대담한 색감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때 안쪽 작업실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지우였다. 그녀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작업에 몰두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3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생기와 자신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강한서를 발견하고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대신 싸늘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강한서 씨 이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이곳까지 자신을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강한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지우, 네가 정말 이곳에 있을 줄은 몰랐군.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이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우리 관계는 이미 3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혼 서류도 보내드렸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강한서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할 얘기가 있다.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다. 이지우는 비웃듯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과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3년 동안 투명 인간처럼 대했어요. 제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했죠. 이제 와서 무슨 사과를 하겠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묻어났다. 강한서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너를 오해했고 너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너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너의 가족의 복수를 위해 나를 이용했다는 것도. 이지우는 강한서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김정욱 회장의 몰락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도 그를 이용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다. 그래서요, 당신은 이제 저를 잡으러 온 건가요? 아니면 저를 다시 당신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건가요? 이지우의 목소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강한서는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아니, 나는 너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되찾으러 왔다. 너를 사랑한다. 이지우, 3년 동안 나는 너의 존재를 몰랐지만 네가 떠난 후 비로소 너의 부재가 나의 삶에 얼마나 큰 공허함을 가져왔는지 깨달았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그의 고백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이지우는 강한서의 고백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굳게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다. 당신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당신의 무관심은 저를 그림자처럼 만들었어요. 제가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이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한서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내가 너에게 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너를 다시 믿게 만들기 위해 어떤 시련도 감수하겠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이지우는 자신의 손을 강한서의 손에서 빼냈다. 당신은 저를 찾았으니 이제 돌아가세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제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강한서는 그녀의 거부에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를 다시 내 곁으로 데려갈 때까지. 그는 그녀의 부티크 앞에 매일 찾아가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를 따라갔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그녀의 작품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다. 이지우는 강한서의 끈질긴 구애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변함없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눈빛에서 과거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만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쉽게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에 그를 다시 믿는 것이 두려웠다. 어느 날 이지우는 강한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다. 작업실은 그녀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었다. 그녀의 스케치북, 그녀의 디자인들, 그리고 그녀의 꿈. 앉으세요, 강한서 씨. 이지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왜 당신을 속였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도요. 강한서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지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녀의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여성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였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난 후 강한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지우,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너의 아픔을 알지 못했고 너의 존재를 무시했다.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너에게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고백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지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지우는 강한서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손을 잡고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다. 태영 씨, 지우는 강한서를 불렀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당신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고백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강한서는 지우를 품에 안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과거의 모든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김민주는 아버지의 몰락 이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것에 대한 분노를 이지우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는 이지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이지우와 강한서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들의 행복을 파괴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자가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지우와 강한서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강한서는 플로렌스에서의 모든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오직 지유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그녀의 작업실에서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함께 플로렌스의 아름다운 골목을 거닐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지유를 향한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유 역시 강한서의 진심 어린 사랑에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고 행복에 잠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작품들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순간에도 어둠의 그림자는 드리워지고 있었다. 김민주는 아버지의 몰락 이후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불행이 모두 이지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지우가 플로렌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뒤를 쫓아 유럽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파괴하고 강한서에게서 그녀를 빼앗아올 계획을 세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김민주는 플로렌스에 도착하자마자 이지우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는 그녀가 작업하는 부티크와 그녀의 거주지를 알아냈다. 그는 이지우가 강한서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분노했다. 그에게는 강한서 또한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간 적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그들을 동시에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았다. 어느 날 오후, 이지우는 새로운 컬렉션 디자인을 위해 플로렌스의 한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강한서의 경호원들과 동행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온통 박물관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에 쏠려 있었다. 김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물관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경호원들의 시선을 따돌리고 이지우에게 접근했다. 이지우. 김민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자 지우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는 증오심으로 이글거리는 김민준의 얼굴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과거에 순수하고 밝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고 그의 표정은 잔혹했다. 민준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가 이곳까지 자신을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너 때문에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우리 집안이 망했어. 이제 네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차례야. 김민주는 지우의 팔을 거칠게 잡고 끌고 가려 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김민주는 그녀의 입을 막고 박물관의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갔다. 경호원들은 뒤늦게 그녀의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찾아 나섰다. 강한서는 호텔에서 이지우가 박물관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초의 비서에게 즉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이지우를 찾도록 지시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칼로 찢기는 듯 아팠다. 그는 다시 한번 이지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부주의를 탓하며 자책했다. 최 비서, 김민준의 행방을 즉시 파악해 분명히 그놈 짓일 거야. 강한서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최 비서는 이미 김민준의 해외 출국 기록과 플로렌스 입국 기록을 확인한 상태였다. 그는 강한서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강한서는 김민준이 지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유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준은 지유를 플로렌스 외곽의 낡은 폐공장으로 끌고 갔다. 공장은 어둡고 눅눅했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지유를 기둥에 묶고 그녀의 입을 막았다. 지유는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김민준을 설득하려 했다. 민준아,
제발 이러지 마. 이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마플렛되었다. 김민주는 비웃듯이 지유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아니라고 네가 내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지. 나는 너에게 고통을 안겨줄 거야. 이지우, 네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눈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그때 강한서에게 김민준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강한서, 내 사랑하는 이지우가 내 손에 있다. 그녀를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이곳으로 와라. 혼자서,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이지우는 죽는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차 있었다. 강한서는 김민준의 협박에 분노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김민준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주변 소음을 통해 김민준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그는 초의 비서에게 김민준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김민준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그는 혼자서 가는 척했지만 이미 K그룹의 정예 경호원들을 비밀리에 배치해 두었다. 그는 김민준이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강한서가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김민준은 지우를 인질로 잡고 있었다. 지우는 몸을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한서에게 향해 있었다. 강한서는 그녀의 눈에서 희망과 함께 자신을 향한 믿음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지우를 풀어줘. 김민준. 강한서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김민준은 비웃듯이 강한서에게 각서를 던졌다. 각서에 서명해라. 강한서. 그럼 이지우는 자유다. 강한서는 각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각서에 서명하는 척하며 김민준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품속에 숨겨둔 작은 칼을 꺼내 김민준에게 던졌다. 김민준은 예상치 못한 강한서의 방역에 당황하여 칼을 피하려 했고 그 틈을 타 강한서는 지우에게 달려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 지우야,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강한서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태영씨, 와줘서 고마워요. 김민준은 분노에 찬 얼굴로 강한서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과거 강한서가 자신을 무시했던 기억과 아버지를 몰락시킨 것에 대한 복수심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강한서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강한서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역공을 가했다. 강한서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는 김민준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때 강한서의 경호원들이 폐공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민준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김민준을 체포했다. 김민준은 강한서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탐욕과 복수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강한서는 지우를 품에 안고 폐공장을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강한서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했다. 그는 지우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고 그녀의 입에 키스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지우야,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강한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한서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한서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지우만이 존재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고, 그녀 없이는 자신의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김민준과의 위협에서 벗어난 후 강한서와 이지우는 플로렌스에서의 남은 시간을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강한서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가 겪었던 공포를 다독여 주었고, 지우는 그의 품속에서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들의 사랑은 위기를 통해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강한서는 지우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위험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걸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우는 그 눈빛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보았다. 플로렌스에서의 사건은 강한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과거의 냉철하고 차가운 사업계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남자로 변모했다. 그는 K그룹의 업무를 잠시 접어두고 지우와 함께 플로렌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휴식을 취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지우의 작업실에서 함께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저녁에는 플로렌스 시내를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고 행복했다. 지우는 강한서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강한서의 사랑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그녀는 그 사랑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녀의 디자인은 플로렌스 패션계에서 점점 더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국제적인 패션 잡지에 연달아 실렸고, 그녀의 이름은 엘루아라는 익명 뒤에 숨겨져 있었지만, 이미 패션계에서는 그녀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다. 강한서는 K그룹의 총수였고, 그의 자리에는 항상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존재했다. 김민준 사건 이후 K그룹 내부에서는 강한서의 부재와 그가 이지우에게 쏟는 과도한 관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K그룹의 부총재이자 강한서의 사촌 형인 강태호가 불만을 표출하며 강한서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강태호는 과거부터 강한서의 능력을 시기해왔고, 그가 총수가 된 후에도 끊임없이 그의 약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강태호는 강한서가 이지우에게 빠져 회사 경영에 소홀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K그룹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켰다. 그는 이사회에 강한서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며 강한서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강한서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세력을 확장했고, K그룹 내부에서 혼란을 야기했다. 최 비서는 강한서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총재님, 강타호 부총재가 총재님의 부재를 틈타 회사 경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에서는 총재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주가 또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강한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강태호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지우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K그룹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그의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K그룹을 위협하는 강타호를 응징해야 했다. 최 비서, 즉시 귀국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강타호의 모든 비리 내역과 불법적인 행위들을 조사해.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강한서의 목소리는 냉혹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강한서의 표정을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강한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영 씨, 무슨 일 있어요? 제가 함께 할게요. 강한서는 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미안하다. 지우야, 잠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K그룹에 문제가 생겼어. 지우는 강한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한서의 상황을 이해했고 그의 곁에서 그를 돕고 싶었다. 함께 가요. 태영 씨, 저도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돕고 싶어요. 강한서는 지우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다. 지우야, 네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강한서와 이지우는 급히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강태호는 강한서의 해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는 강태호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강한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강태호는 강한서가 이지우에게 빠져 회사 경영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강한서 총재, 당신은 K그룹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 회사를 등한시했습니다. K그룹의 주가는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폭락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K그룹의 총수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강태호는 격앙된 목소리로 강한서를 비난했다. 강한서는 강태호의 비난에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이사회 멤버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다. 강태호 부총재의 말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K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인 변동일 뿐이며 저는 K그룹의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태호 부총재야말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지우가 이사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강한서의 옆에 서서 그를 지지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이지우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이지우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태호는 이지우의 등장에 비웃었다. 강한서 총재, 당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말 못하는 부인을 데려온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농락하려 하다니. 이지우는 강태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지우입니다. 강한서 총재의 아내이자 엘루아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지우의 말에 이사회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이사회 멤버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태호는 얼굴이 굳어졌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지우는 강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강태호 부총재님, 당신은 강한서 총재가 부재한 동안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우는 최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최 비서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이사회 멤버들에게 배포했다. 서류에는 강태호의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모든 비리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강태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지우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우의 뒤에 강한서가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지우에게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강한서가 그를 막아섰다. 강태호, 내 죄는 이제 끝났다. 강한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사회는 강태호의 비리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즉시 해임했다. 동시에 강한서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강태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탐욕과 시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강한선은 지우의 손을 잡고 이사회 회의실을 나섰다. 지우는 강한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냈고 강한서의 곁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다. 강한서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임에 키스했다. 고맙다. 지우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지우는 강한서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니에요. 태영 씨,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저는 당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고, 당신은 저 덕분에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빛을 발했다. 그들은 이제 K그룹의 총수 부부로서 그리고 서로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앞날은 밝고 희망찬 빛으로 가득했다. 강한서와 이지우는 강타오의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진압한 후 K그룹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이지우의 침착하고 지혜로운 대처는 그녀가 단순한 총수의 아내가 아니라 강한서의 진정한 파트너이자 K그룹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만천에 증명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강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강한서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이 사건을 통해 이지우는 더 이상 말 못하는 인형이 아닌 K그룹의 안주인이자 엘루아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강한서의 그림자가 아닌 그 자체로 빛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강한서는 이지우의 활약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이사회에서 그녀가 보여준 당당함과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반했고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임에 키스하며 말했다. 지우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분명 이 싸움에서 졌을 거야. 너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나의 모든 것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종용과 사랑이 가득했다. 이지우는 강한서의 말에 미소 지었다. 태영 씨,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해야 해요. 당신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듯이 저도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돕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강한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사회 사건 이후 잠시 휴식을 취하며 서로에게 더욱 집중했다. 강한서는 지우와 함께 해외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플로렌스에서의 평온했던 시간을 되찾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이 기간 동안 강한서는 지우에게 K그룹의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공유했고 지우는 그의 통찰력과 리더십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배우며 자신의 역량을 더욱 키워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정욱 회장과 김민준이 감옥 안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욱 회장은 강한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고 김민준 역시 자신의 몰락이 이지우와 강한서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복수를 계획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교도소 내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연주를 맺고 강한서와 이지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방법을 모색했다. 김정욱은 자신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강한서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최악의 인물, 제1교포 출신의 야쿠자 두목인 타카하시에게 연락을 취했다. 타카하시는 과거 강한서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었고 그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김정욱은 타카하시에게 거액의 보상을 약속하며
강한서와 이지우를 제거해 줄 것을 부탁했다. 타카하시는 김정욱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일본에서 가장 잔혹하고 냉혹한 야쿠자 조직의 두목이었고 그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부하들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강한서와 이지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했다. 그의 목표는 강한서를 제거하고 K그룹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으며 이지우는 그들의 약점을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최 비서는 타카하시 조직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강한서에게 즉시 이 사실을 보고했다. 총재님, 일본에서 타카하시 조직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총재님과 사모님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김정욱 회장과의 연관성이 의심됩니다. 강한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김정욱이 감옥 안에서도 이런 음모를 꾸밀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은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이지우의 경비를 더욱 강화해라. 그리고 타카하시 조직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들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 지은은 강한서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강한서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태영 씨, 무슨 일이에요? 숨기지 말고 저에게 말해주세요. 강한서는 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동반자였다. 김정욱이 일본 야쿠자 조직과 손을 잡고 우리를 노리고 있어. 특히 너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은은 강한서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단련된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한서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태영 씨. 당신 곁에 있을게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강한서는 지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이다. 타카하시 조직은 강한서와 이지우를 납치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지은이 엘루아 브랜드의 새 컬렉션 발표를 위해 대규모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패션쇼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그 틈을 타 지은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 지은은 패션쇼의 중심에 있었기에 그녀를 노리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패션쇼 당일, 서울의 가장 큰 컨벤션 홀은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으로 가득 찼다. 전 세계의 유명 패션 관계자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K그룹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지은은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의 의상을 점검하며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한서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지은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긴장하지 마. 지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강한서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한서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때 최 비서가 강한서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강한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지우야, 나는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 쇼는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다. 너를 믿는다. 강한서는 백스테이지를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타카하시 조직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들의 음모를 완전히 분쇄하고 지은을 완벽하게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은의 패션쇼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 본능을 넘어선 어떤 깊은 사랑의 씨앗이었다. 그는 그 씨앗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패션쇼가 시작되고 모델들이 런웨이를 활보하기 시작했다. 지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고 독창적이었으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쇼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패션쇼장 외부에서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났다. 타카하시 조직이 고용한 폭력배들이 혼란을 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시위를 가장하여 패션쇼장 입구를 봉쇄하고 폭탄 위협을 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강한선은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보안팀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며 폭력배들을 제압하고 폭탄 위협을 확인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동시에 최 비서는 타카하시 조직의 모든 불법 행위를 녹화하여 증거를 확보했다. 강한선은 이 기회에 타카하시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을 생각이었다. 타카하시 조직의 두목은 상황이 자신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초조해졌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하여 패션쇼장 내부로 침입하여 이지우를 직접 납치하도록 했다. 그의 부하들은 보안팀의 감시망을 뚫고 백스테이지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이지우였다. 백스테이지는 모델들과 스태프들로 북적였다. 지은은 성공적인 쇼를 마친 후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그 순간 타카하시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흉기를 들고 있었고 백스테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델들과 스태프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이지우 1위와 타카하시의 부하 한 명이 지은에게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한서가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고 탈출할 기회를 엿봤다. 바로 그 순간 강한서가 백스테이지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타카하시의 부하들이 지은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재빨리 달려들어 지은을 붙잡으려던 부하를 제압했다. 감히 네 사람에게 손을 대 강한서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하고 강하게 부하를 강타했다.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강한서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는 타카하시의 부하들과 맞서 싸웠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는 마치 훈련된 전사처럼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는 단순히 사업가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K그룹의 보안을 직접 총괄해왔고 필요할 때는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지은은 강한서가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강인한 면모를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감정이 더욱 깊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어떤 깊은 사랑이었다. 그때 김정욱과 김민준이 교도소에서 풀려난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들은 타카하시와 손을 잡고 강한서와 지은에게 직접 복수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광기와 증오심이 가득했다. 강한서 이지우 이제 너희들의 끝이다. 김정욱이 소리쳤다. 김정욱과 김민준이 타카하시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나타나자 백스테이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은은 강한서의 품에 안겨 몸을 떨었지만 그의 굳건한 품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강한서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다.
강한서, 이지우, 이제 너희들의 끝이다. 김정욱의 목소리가 백스테이지에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복수심에 타오르고 있었다. 김민준 또한 증오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한서는 지은을 자신의 뒤로 숨기고 김정욱을 노려봤다. 김정욱,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네 탐욕과 어리석음이 너를 이곳까지 이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했다. 타카하시의 부하들이 강한서와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강한서는 지은을 보호하며 능숙하게 부하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는 마치 훈련된 전사처럼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는 단순히 사업가가 아니라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K그룹의 보안 책임자로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아왔다. 지은은 강한서가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강한서의 곁에서 그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그의 뒤에 숨어 안전하게 있는 것이 그를 돕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다. 그때 김민준이 칼을 들고 강한서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강한서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 했다. 강한서는 김민준의 공격을 피하며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김정욱이 그 틈을 타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이지우,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너도 나와 똑같이 불행해져야 해. 김정욱은 지은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끌고 가려 했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김정욱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태영씨. 강한서는 지은의 비명소리에 김민준을 뿌리치고 지은에게 달려갔다. 그는 김정욱의 손에서 지은을 빼내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김정욱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강한서는 분노에 찬 얼굴로 그를 노려봤다. 그 순간 최 비서가 이끄는 K그룹의 보안팀과 경찰이 백스테이지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타카하시의 부하들과 김정욱, 김민준 일당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백스테이지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되찾았다. 김정욱과 김민준은 경찰에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김정욱은 강한서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김민준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지은을 향해 증오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강한서만이 존재했다. 강한서는 지은을 품에 안고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우야,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함께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지은은 강한서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괜찮아요. 태영씨, 당신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민정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는 강한서의 용기와 지은에 대한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강한서와 지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패션쇼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이지우의 디자인은 이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패션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디자인은 강렬하고 독창적이었으며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며칠 후 김정욱과 김민준 그리고 타카하시 조직의 두목은 재판을 받았다.
이민정 기자의 보도와 강한서가 확보한 증거들로 인해 그들의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 김정욱은 살인교사, 납치, 기업방해 등 수많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김민준 또한 납치미수,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타카하시 조직의 두목 역시 한국에서 불법 활동을 벌인 죄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고 일본으로 추방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지은은 강한서의 보살핌 속에서 상처를 회복하고 그의 저택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강한서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에게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강한서는 지은을 저택의 정원으로 불렀다.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고 별빛 아래에서 더욱 빛났다. 강한서는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이지우,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강한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사람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너는 나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너는 내게 사랑과 희망을 주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나? 지은은 강한서의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을 사랑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강한서는 지은을 품에 안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별빛 아래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빛났다. 지은은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강한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한서와 이지우의 결혼 소식은 세상에 공개되었다. JK그룹 총수의 결혼은 국내외 언론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이지우의 파란만장한 과거와 그녀가 강한서의 도움으로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총수의 아내가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결혼식은 초호화롭게 진행되었고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그들의 결혼을 축하했다. 지은이 직접 디자인한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강한서는 그녀의 손을 잡고 퍼진 로드를 걸으며 세상에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 후 지은은 K그룹의 안주인이자 엘루아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디자인에 몰두했고 그녀의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영향력을 선한 일에 사용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 노력했다. 강한서는 지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아내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사업과 사회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갑고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지은의 존재로 인해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강한서가 지은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강한서는 K그룹을 더욱 성장시켰다. 그는 혁신적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도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었고
인공지능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K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은과 강한서의 결혼 생활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몇 년 후, 지은은 첫 아이를 임신했다. 강한서는 이 소식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지은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처럼 아끼고 보살폈다. 그는 육아와 가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정한 남편이자 예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저택은 아이의 태동과 함께 더욱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아기는 강한서와 지은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강혜운이라고 지었다. 해운은 하늘의 은총이라는 뜻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기적과 같은 존재임을 의미했다. 강혜운의 탄생은 강한서와 지은의 삶에 또 다른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강혜운이 태어난 후 강한서는 사업 활동을 점차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 그는 딸 혜운의 성장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지은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교회로 나가 자연을 만끽하거나 집에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며 평범하지만 특별한 행복을 누렸다. 지은은 혜운을 키우면서도 엘루아 디자이너로서의 열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혜운에게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 아이들을 위한 패션 라인을 론칭했고 이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육아와 일을 완벽하게 병행하며 현대 여성의 롤모델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강혜운은 사랑스럽고 똑똑한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엄마의 예술적 감각과 아빠의 지혜를 물려받아 다재다능한 아이로 자랐다. 혜운은 부모님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했고 훗날 자신이 부모님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맑은 날 강한서와 이지우는 혜운의 손을 잡고 그들의 저택 정원을 거닐었다. 정원에는 혜운이 심은 작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지은은 강한서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태영 씨,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창고에서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한서는 지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랬다면 내가 너를 찾아냈을 거야. 지은아, 운명은 우리를 이어줄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강한서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의 변치 않는 사랑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말했다. 사랑해요. 태영 씨, 영원히.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먼 하늘을 바라봤다. 그들의 삶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피어난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 같았다. 한 소녀가 어머니에게 버려지고 사회에 팔려가지만 한 남자의 도움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는 이야기. 이지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불행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한서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아내이자 자랑스러운 어머니,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위대한 디자이너였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